네,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당의 정부조직법 일방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는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 등에서 협치를 내걸면서 약속했던 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인데요.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나흘 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고, 그리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상당한 이제 공방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주목을 좀 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회동설. 거기에서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났었는데 그 직전에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이제 재판과 관련한 이제 얘기를 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전면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부분 등을 들어서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의혹이 있었고요. 그때 그 파기환송 한 게 전광석화처럼 했잖아요. 그 재판부를 뭐 전원합의체로 하고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지금 뭐 누구하고 만났니 하는 거는 한덕 총리니 뭐 또 뭐 그래서 저런 설은 그게 축성인지 뭐지 그 당시부터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친구가 저렇게 저야 뭐 개인적으로 또 친구 사이고 잘 알지만 저렇게 나올 친구가 아닌데 뭐 대법원장한테서 뭐 언지를 받았니 뭐 하는 설들은 뭐 난무했습니다만. 서영교 의원도 그 당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녹취했다는 게 그 AI로 뭐 했다고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아니면은 뭐 무슨 저 고위 그 민정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쪽에서 해명을 해야죠. 그 누구라고 얘기를 밝히든가 아니면 이제 괜히 저렇게 가면은 더 불리해진다고요. 민주당. 전 그렇게 봅니다.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더 얘기를 그렇죠. 누구한테 딱 들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다 아니라고 보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좀 미흡한가요? 부족한가요? 미흡하죠. 아니라고 본인들이 그러고 더군다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럼 공수처에서 제대로 그럼 조사를 하게끔 하든가 뭐 그럴 일이지. 서른 난무했습니다만 이제 저렇게 누구하고 만났다고 하는 그 뭐 녹취를 가지고 또는 아니 그게 아니고 고위 민정 라인이라고 했으면은 그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는. 조금 더 좀 진실 규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조희대 이 대법원장 이제 사퇴 논란까지 이렇게 비화가 된 부분은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이제 내란 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그런 또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다.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법개혁선을 넘어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 사퇴로 이제 이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이 법원 자체를 갖다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기현 서울중앙지법의 25부 그 부장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진행해 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버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의 특검에서 영장 이제 신청도 이걸 기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은 지금 세계 특검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현재 기소해내고 앞으로 이제 재판에 이어서 이제 이게 실체적 진실 사실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조희대 이제 이 법원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대할 그런 내용들이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지난 5월 달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법에서 유죄 취지의 그 공직선거법 이 자체를 파기환송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 이 자체는 불과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네. 이건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이 그냥 이 선거판에 끼어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불신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정청래 당 대표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저 법사위원장인 지금 추미애 위원장, 서영교 위원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조희대 전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 김충식 씨, 이거는 김건희 여사 모친의 그 집사 역할을 하는 지인이라면서요. 지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네 사람이서 해동을 해가지고 정상명 전 총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까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법에서 이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난 5월달에 열린 공감 TV에서 글쎄요. 그게 썰이다. 그리고 이게 그 목소리 자체도 그냥 AI로 가지고 형성시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해드린 내용 가지고 그걸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검증을 해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국회에서 질러야 되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때 질른 것도 잘못이고 이제 3개월이 지나가지고 민주당이 집권당 지금 차원에서 부성찬 의원이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저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저께 이제 서면으로 아예 일체 그렇게 만난 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마당이면 이제 이 공이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으면은 그 부성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들이 받은 제보나 구체적인 또 전임 정권에 관계된 사람이면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밝혀야 돼요, 이제는. 이게 명색이 사법부 수장을 갖다 그런 의혹 하나 가지고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 그래서 이거는 참 어느 도단이죠. 알겠습니다. 자, 뭐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민주당 3대 특검 지금 특검 세 군데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 차원에서 이제 발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 국회 그동안 이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의식해서 이제 그건 빼고 이제 법무부라든지 또 판사회의, 그다음 변협 여기서 이제 추천한 분들이 이제 판사를 추천하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리고 이제 기간도 633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이른바 이제 당론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러면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현실화되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요? 더군다나 뭐 전 언제 소장이었던 문영배 전 소장 같은 경우도 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뭐 글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하여튼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은 이미 엄청난 저런 12월 3일 날 저런 내란을 저질러 놓은 거를 잘못하면 자꾸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민주당도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근본적으로 지난번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상권 서열 발언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상권 분립의 취지인데 좀 대통령께서 이걸 잘못 이해하신 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만이 최고의 주권이라고 되어 있지 입법, 행정, 사법에 이 권력 우선 순위를 정해놓은 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렇게 다 이게 상권 분립으로 이게 이제 상권 분립 정신이고 이게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자꾸 지금 현재 입법 권력 가지고 이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는 이 자체가 상권 분립 시스템 자체를 갖다 붕괴시키는 그런 쉽게 말하면 행위예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러고 그게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까지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다가 싹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는 들어가 버리고 이런 위헌 시비를 걸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거 역시 법원의 조직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영역이지만은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걸 나는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전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 아직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당론은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라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전혜인 의원님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세계 특검 뒷받침하는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거기서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그걸 당론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어제는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를 상당량 압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른바 이제 정교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제 그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은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리스크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수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게 뭐 11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뭐 또 신천지라고 하는 그 뭐 좀 이단시 되는 그런 대개 종교들이 저런 데는 뭐 위에서 그냥 오다 내리면은 그냥 쫙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 지금 요새 유튜브로 좀 시끄러운 그 개신교 쪽에 뭐 전광훈 목사님. 근데 지난번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33만인가가 투표자로 돼 있잖아요. 전부 나 그 사람들만 합쳐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33만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동안을 지지했던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런데 저렇게 자꾸 휘둘리면 그게 어디 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금 무슨 저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내고 하는 것도 이 강성당원들, 강성당원들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그 한 줌인데 이제 거기에 또 어떻게든 점수 달라고 두 당이 자꾸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정치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참 걱정이에요. 강대강 대치 그 한가운데에 이제 아주 뭐 종교 아직 뭐 수사를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유인태 총장님께서 하신 저런 말씀, 제가 저런 말씀 때문에 총장님을 존경합니다. 사실상 지금 정치라는 게 정당 정치가 돼줘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당내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러지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 사람들 입맛 비위를 맞추는 그런 처신을 해버린다는 거죠. 입법 행위도 그렇고 당 운영 방침도 그렇고 여야관계 협치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제도 당사는 비록 막았지만은 그 이제 우리 책임 당원을 서버를 관리하는 그 업체를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하순부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까지 그러니까 당원으로 통일교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돌았는지 이걸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들어갔다는 그 명부하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명부를 갖다 이제 대조하면서 지금 뭐 일부 이제 연합뉴스 기사로는 뭐 11만이 들어왔다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최종적으로 특검이 분석이 이루어져 봐야 하는 사실이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이런 대한민국의 보수의 제일 뭐 집합체인 이런 국민의힘 이런 공당이
그런 특정 뭐 종교 성향에 따라가서 예. 당내 중요한 정치 의사 결정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참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핵심과 글쎄요. 변화적인 차원에서도 예. 바로 잡아야 될 예, 부분이죠. 그 수사 상황이 상당히 또 주목되는 지점인데 일단 뭐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탄압이다, 야당 말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일요일에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여론전에 이제 나서는 건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통일교를 비롯한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이단 종교 단체하고 자꾸 유착 밀착설을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인 행편없는 정당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 뭐 자료로는 일정 부분 뭐 제한적으로 제출할 용이 있다 그래도 결국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그러니까 한교안 당대표 시절에 그때 정광훈 목사를 이 아스팔트 세력들하고 장애 집회를 통해서 한 1년 계속 밖을 나갔죠. 예. 그렇지만 그 결과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03석이라는 아주 저조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의민주주의 이 공간인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싸우고 예.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진면모를 갖다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제 절대 입법 권력에 지금 어습 부족이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힘에 부딪힐 때 그때 국민들 정말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 부분에 대해서 이번 대구 뭐 장애 집회는 하지만은 국민 여론을 이제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아마. 사무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아니 그러다가 좀 말씀하셨다시피 예. 한번 망해봤으면은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장애로 나가서 아니 근데 다만 이제 예. 이번에 뭐 경제협의체인가 이거는 글쎄요. 이제 민주당 쪽이 잘못했죠. 그 합의를 한 거 특검법 개정안. 특검법 개정안하고 예, 이제 합의를 그 모처럼 정치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거를 글쎄요. 그럼 민주당이 먼저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글쎄요. 예. 그리고 뭐 그것도 사실상 보름 차이라는데 날짜로 따지면은 그 연장하는 거 글쎄요. 그걸 가지고 파기한 거는 그 꼭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당선자 시절인가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때 박병석 의장안을 가지고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거를 최악은 막겠다고 글쎄요. 한 걸 그걸 가서 또 국민의힘 그 추인까지 했잖아요 의총에서 그걸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죠 윤석열 취임 전이죠 그때가 그걸 뒤집은 데서 사실은 참 저 정부인데 지금 여기도 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그 원내대표끼리 서로 합의한 거를 가지고 물론 뭐 그때 원내대표가 이 사전에 의원들 동의를 받고 하는 데서 조금 그 소홀한 점은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여야 합의된 거를 뒤집은 건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기 경제협의체 저게 어떻게 순항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빌미는 이번에 장외로 나가는 빌미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좀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파기한. 여당에서는 지금 뭐 내란 극복 없이는 협치도 없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하는데 아니 내란 그거대로 극복이야. 하고. 특검이 저렇게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뭘 극복해 가는 과정인데 뭘. 예. 그거 하면서 협치대로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그래 예. 저렇게 만나고 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론은 정치를 실종시켜서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사부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 안 하고 협치 정부가 안 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끊임없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 보수 진영을 내란 세력 채길이라는 그 미명 아래 이렇게 집권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거 이거 또 불행을 만드는 한마디로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이제 장애로 나가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면모를 보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야당 네, 탄압, 알겠습니다. 또 정치 보복 이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타이밍인가? 이런 부분은 참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치의 복원이 아주 시급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